당태종 그 이세민이라는 사람은 고구려 역사에서 가장 좋아하지 않는 기피 인물이고, 고려 후에 역사가들이나 사림들은 나쁜 평가를 해왔던 사람이죠. 통일신라 시대에도 신라와 그 당나라가 전쟁을 7년이나 할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나빴고, 또 그들로부터 시달림을 받았으니까 역사가들은 당연히 좋은 평가를 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에서는 정관의 치라고 그래가지고 역사상 유례없는 호 시절을 맞을 정도로 정치를 잘했다. 그래서 청나라 때 그 강희제와 비견될 만한 그런 인물이고, 또 신하들과의 그 문답집인 정관 정효는 정치적 담론으로서 청나라 때 권륭제라든지 또 일본의 유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즐겨 탐독하던 책이라고도 합니다. 그 당태종은 포용의 용인술이 대단했다. 그럼 그건 어떤 것인가? 그 크고 작은 전쟁을 하게 됐는데 형제 간의 난도 있었잖아요. 형제의 난. 그 위징이라는 사람이 그 이건성의 참모로 있다가 이세민에게 붙들려 와가지고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고, 이세민은 그 당시에 간이대부라는 벼슬을 이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밀의 휘하에 있던 서세적이라는 사람이 후에 그 이적이라는 이름으로 이시성을 이제 하사받아가지고 충성을 한 이런 사람이죠. 이 사람도 항복한 사람이고, 또 방현령이라는 사람은 수나라 시대의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이세민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었지만은 이세민이 이제 중용을 하게 됐다. 또 이정이라는 사람은 수양제의 그 충직한 신하였는데 나중에 이세민이 그 벼슬을 주게 되고, 위지경덕이라는 그 농민 반란군의 용장도 자기 편으로 흡수를 했다. 그러니까 인물들이 그 당시에 위징, 왕규, 두여회, 이적, 방현령, 설인귀, 이정, 위지경덕 등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항복한 사람들이었다. 그게 중용을 했다. 당태종이라는 사람이 아주 관대하고 비범함이 남달랐고, 또 보통 사람으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인간적인 매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탁월한 용인술이 있었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골치 아팠던 돌궐을 복속을 시켰어요. 돌궐을 복속을 시키니까 서역으로의 길, 그러니까 서방에 이제 길이 열리고 서방과의 교류가 당나라 시대에 가장 활발했다고 그럽니다. 경제가 넉넉하고 백성들이 삶이 좋아지고, 그 당시 GDP가 전 세계의 55%에 달할 정도로 부강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당나라의 번영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면목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당시 이제 서한 인구가 50만 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여겨지고, 이 시기에 중국은 봉건 왕조에서 관료제로 전환을 하게 된다고 그러죠. 남부에서는 이제 양자강을 중심으로 교역이 활발했다고 하고, 그 당시 당나라 상업이 발달한 계기였다고 그럽니다. 남북을 연결하는 은하가 활발히 곡물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광물을 이제 실어나르고 주로 무거운 자재를 운반을 해서 당황조를 변화시켰다. 실제는 수양제가 그 만들어서 민폐를 끼치고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실제 당나라는 그 운하의 수혜자로서 당나라 경제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 그 당시 남쪽의 양주하고 북경을 그 연결하는 운하가 주요 통로였는데, 그때 당시 그 주변에 유흥 술집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시 쓰는 사람들이, 시 읊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발전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도자기 산업도 발달을 했고, 도자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수출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당시에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도교를 평등하게 믿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태종의 입장에서 자신이 없었으면 종교도 억압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원래 불교라는 것이 한나라 때 들어왔는데 그다지 융성하지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나라 때 현장법사가 16년 동안 인도를 여행하면서 경전을 가져오고 이거를 중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포교를 했다. 이때가 64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의 황제가 불교를 적극 지원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당나라 역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633년에 기독교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당시의 역사서에서 이런 기록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한 비문도 있다고 그래요. 당황조의 왕실도서관에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당태종이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러죠. 넓은 세상,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 새로운 종교를 가지고 인류에게 구원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우리나라 조선 중기 이후에 천주교를 박해하고 한 거에 비하면 이거는 그 당시에 엄청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자신감, 뭔가 담대함 이런 것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고 이슬람교를 창시한 그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570년에 태어나가지고 632년에 죽었는데 마호멧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중국 가서 지식과 문화를 배워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실크로드를 아시잖아요. 실크로드가 결국은 중국의 차와 비단을 수출하는 길이고 서방과 교역을 서방의 이제 문화라든지 이런 거 교류하는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 건 아시는 거고 또 문인들의 출사를 적극 장려했다. 예를 들어서 자천타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당나라 시절에는 그 시인도 많았고 또 언로가 열려 있었다는 거, 언로가. 그리고 원래 그 수문제가 수나라를 만들고 과거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것을 당태종 시기에 이제 계승을 했다. 이런 얘기죠. 중국 역사에서 당태종 시기에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문화라든지 외국과의 교역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이 사상 유례 없는 발전을 하게 된 것은 탁월한 포용의 리더십으로서 나와 사상을 달리했던 반대편의 사람들을 많이 등용하고 반대 의견을 또 경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훌륭한 정치적 능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포용의 리더십은 지금 우리 세대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